안녕하세요 여러분, 소니아입니다. 사실 제가 두 번째 찍는 영상인데요. 제가 뜨라마다의 서포터즈로 드디어 첫 테스트 니팅 실을 받았어요. 방금 택배를 받아서 완전 기쁜 마음으로 카메라를 켰는데 제가 영상을 찍는다는 것을 잘못하여 이 마이크의 전원 버튼을 켜지 않은 상태로 다 찍은 거예요. 제가 요번에 테스트 니팅으로 받은 이 실은 로샤라는 이름이고요. 뜨라마다의 실들은 샤자 돌림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돌림자가 샤입니다. 제가 요번에 받은 이 로즈샤벳이라는 컬러는 가을의 컬러입니다. 제가 뜨라마다의 서포터즈가 되고 이제 앞으로 출시 예정인 실들 중에서 테스트 니팅을 하고 싶은 그 색을 고를 수가 있었어요. 네, 이제 앞으로 준비 중인 몇 가지 색이랑 어떤 이미지로 컬러 작업을 할 건지에 대해서 막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기에 꽂혀가지고 다른 분들이 테스트 니팅을 요 전 컬러 테스트 니팅을 하실 동안 저는 꽤 오래 기다렸거든요. 이걸 받아본 순간 열심히 기다리기를 잘했다. 제가 이게 레이스얀이어서 같이 합사할 실을 몇 가지를 생각을 해놨는데 얼른 합사를 해서 스와치를 좀 떠보고 싶어요. 이 로즈샤벳은 빈티지 장미 느낌을 내고 싶다는 말씀을 하셨었는데 딱 드라이 플라워 장미 그리고 거기에 가을 느낌도 나고 대체적으로 웜톤의 느낌도 나기는 하지만 딱 그 완전 웜톤이다 그런 느낌은 또 아니고 저는 엄청난 쿨톤이거든요. 근데 확실히 이런 부분들은 좀 웜한 느낌을 주기는 하지만 이 위쪽에 보이는 이 분홍색은 또 쿨한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베이스색을 잘 선택을 하면 웜톤이든 쿨톤이든 관계없이 잘 쓸 수 있는 그런 컬러가 될 것 같아요. 뜨라마다의 실은 짠 요렇게 더스트백에 담아져 오는데 요렇게 딱 타레가 하나가 딱 들어갈 만한 사이즈의 더스트백이거든요. 엄청 귀엽죠? 저 더스트백을 굉장히 잘 쓰는데 이제 실을 넣어서 보관을 하면 햇빛은 잘 모르겠어요. 이제 색이 바래는 것까지 막아주지는 못할 것 같은데 일단 먼지는 막아주고 근데 여기 담아놓으면 거의 투명한 망사 재질이기 때문에 넣어 놓아도 얘가 무슨 색인지 대략적으로 볼 수가 있어서 저는 더스트백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게 안 보이게 넣어 놓으면 그 실이 있는지를 까먹어가지고 잘 안 쓰게 돼서 전 더스트백을 되게 잘 사용을 하는데 이렇게 딱 타레 하나가 쏙 들어갈 만한 더스트백에 이렇게 담아주십니다. 그럼 저는 이 실로 뜨려고 하는 도안도 정해놓은 상태여서 이것저것 합사할 실 골라보고 패턴 스와치도 좀 떠보고 조만간 뉴캐스트온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드디어 로샤를 감아왔어요. 여기 스르륵 야놀더에다가 넣었는데 요거가 그 와인더로 감고 나서 뽑을 때 휴지심을 안에다가 끼워봤어요. 어디선가 본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거를 이 안쪽이 엄청나게 짱짱하다 보니까 그냥 와인더에서 빼면 여기 이렇게 쇽하고 모아져서 얘를 끼우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끼우기 쉽게 하려고 휴지심을 끼워가지고 뽑아봤는데 훨씬 넣고 빼기가 좋아요. 그리고 가끔 들고 나갈 때 이제 이게 이 야놀더에 꽂혀 있으면 좀 불편한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빼고 필요하면 넣고 하기가 또 문어발 이거저거 많으니까 빼서 또 딴 데 쓰기 괜찮을 것 같아서 껴봤는데 지금은 이거 걸어놓고 썼을 때 잘 풀리고 괜찮은 것 같아요. 어쨌든 로샤를 이렇게 감아봤고 감아보니까 타레였을 때보다 조금 더 코랄빛이 많이 도는 느낌입니다. 저는 이 로샤 합사에서 로즈마리 스웨터를 뜨려고 하거든요. 로즈마리 스웨터는 이렇게 생겼어요. 카라가 있는 스웨터이고 앞판이랑 뒷판에 무늬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독특하죠. 근데 이게 뭐 꼬아뜨기나 이런 무늬가 아니다 보니까 이 염색실을 썼을 때 저 무늬가 잘 나올지가 좀 걱정이 되어서 일단 스와치를 좀 떠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 결국 무늬 안 나와가지고 이 영상 못 쓰게 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 그래서 집에 있는 분홍색 콘사드를 가지고 와서 스와치를 한번 내보았는데 밑에서부터 이렇게 이런 느낌입니다. 되게 분홍색이랑 전반적으로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핑크 베이스여서 핑크 베이스이다 보니까 뭐 어떤 톤의 분홍색이든 전체적으로 잘 어울리는 느낌이 듭니다. 요거는 인디핑크인데 좀 회색이 강한 인디핑크고 요거는 정말 라이트한 쿨한 라이트 핑크, 요거는 좀 피치 핑크? 이런 복숭아 핑크의 느낌이고요. 얘는 얘보다는 조금 더 채도가 낮은 인디 핑크 느낌. 또 대체적으로 다 잘 어울리죠. 이 실만 딱 봤을 때는 저는 사실 얘가 제일 요 로샤랑 잘 어우러진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이거는 너무나 제가 입기에 너무나 샤랄라한 느낌이어서 조금 더 채도가 낮은 요것도 꽤 잘 어울리는 느낌이라서 요걸로 떠보려고 해요. 가을 느낌도 좀 나고 차분하게 나올 것 같아요. 일단 이걸로 로즈마리 무늬 스와치를 떠보고 돌아올게요. 로즈마리 많이 떴죠? 몸통 많이 나와 보이죠? 사실은 제가 손이 이렇게 되면 꽤 많이 뜬 건데 제가 게이지를 좀 잘못 잡은 거 있죠? 처음에 메리아스 무늬 게이지를 냈을 때 분명히 20코 정도가 나와가지고 10cm에 20코 정도가 나와가지고 그러면은 좀 사이즈를 키워서 요거는 원작에 맞는 게이지는 18코거든요. 그래서 한 10% 정도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사이즈 세 번째 거를 뜨기를 시작했는데 가슴둘레가 너무 커지고 있는 거예요. 큰일 났다. 그래서 코수가 많은 탓에 진전이 매우 느린 것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지금 좀 진도가 느려요. 지금 길이는 한 30cm 중반 정도까지 온 것 같은데 적어도 한 50cm 정도 나오려면 아직도 한참 더 떠야 됩니다. 가슴둘레가 이거 가슴 단면이 한 60cm 될 것 같아요. 엄청난 오버핏. 요즘 트렌드에 맞지 않는 어마어마한 아무튼 이제 와서 더 줄일 순 없으니까 일단 크게 완성되면 큰 대로 입어보는 걸로 완성은 할 거고요. 제가 이거 뜨는 걸 보면서 옆에서 남편이 되게 의아해하는 거예요. 제가 평소 뜨던 거보다 큰데 누구 거냐고. 내 거야. 크게 입을 거야. 지금 걸쳐보고 싶은데 이 옷이 여기 보시면 어깨를 제가 별실 처리를 해놨거든요. 이 옷 시작할 때 별실로 이렇게 코를 잡아가지고 여기를 잇는 것 같아요. 사실 이 어깨 잇기 방법을 아직 제가 보진 않았는데 완성된 모양 보면은 3니들 바인드 오프로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아직 어깨를 잇지 못했어요. 어깨를 좀 이어놓으면 입는 재미가 생기니까 좀 좋을 텐데 이제 꼬랑지는 여기에 매달려 있기 때문에 몸통을 다 뜨고 나서 어깨를 연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간에 실을 끊으면 실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저는 다시 뜰어. 저 한쪽 소매를 거의 다 떠갑니다. 몸통은 일단 고무단 빼고 다 했는데 비율이 어쩐지 좀 안 맞아 보이지 않으세요? 이 가로의 길이는 이렇게 넓고 세로의 길이는 이렇게 짧아 보이지만 이 세로 길이가 그래도 40cm 정도는 되더라고요. 가슴둘레는 이때 거의 120cm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이게 모두 다 게이지 탓인데요. 제가 처음에 게이지를 잘못 낸 거겠죠? 사실은 몸통 길이도 조금 더 길게 뜨고 싶은데 합사하고 있는 로샤 레이스얀이 부족할 것 같아가지고
일단은 이 정도 길이면 입을 수 있겠다 싶은 정도에서 끊었고요. 나중에 몸통 밑에 고무단 달아줘야 됩니다. 세상에서 실 정리를 제일 싫어해서 실 끊는 것도 싫어하는 사람이 바로 전데 왜 여기서 실을 끊었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기 소매랑 밑단 둘 다 그런데 소매를 몸통에서 코 주어서 탑다운으로 뜬 다음에 고무단 부분은 바텀업으로 코를 잡고 떠 올라가서 탑다운으로 뜬 소매랑 붙여줍니다. 이 스웨터의 포인트가 소매가 끝나는 지점에 따은 모양으로 블레이드가 있는데요. 그 따은 머리 모양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거를 어떻게 하는지 궁금했었는데 이렇게 하는 거였어요. 소매에 고무단이랑 소매랑 놓고 따은 무늬를 만듭니다. 이게 업계에서도 같은 방법이 사용돼요. 저는 그냥 모양만 보고 3니들 바인드 오프인 줄 알았더니 도안에 들어가 있는 참고 동영상을 보니까 조금 다르더라고요. 3니들 바인드 오프는 이 따은 모양의 코가 옆으로 누워 있는데 요거는 정면을 바라보도록 하는 기법이었어요. 사실 도안에는 저 어깨 부분에 보이는 따은 무늬가 더 두껍게 두 가닥을 잡아서 더 두껍게 그 따은 무늬 스티치를 만들려고 되어 있는데 제가 도안을 제대로 읽지 않고 그냥 한 가닥으로 해버려가지고 미니미니한 그냥 코가 되어버렸는데요. 다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소매랑 몸통은 두 겹으로 완전 도톰 이쁘게 만들 거예요. 아직 몸통 고무단도 한참 떠야 돼서 갈 길이 멉니다. 많이 남은 것 같지만 옷 형태가 되었으니까 화이팅! 드디어 양쪽 소매 다 하고 카라 뜨고 있어요. 양쪽 소매 이쪽도 귀엽죠? 이 카라가 양면이더라고요. 두 겹 카라인데 이거를 바깥에서 코를 줍고 안쪽에서도 코를 또 주어서 그거를 원통으로 이렇게 뜨고 있어요. 원통 이렇게. 근데 이거 안쪽에서 코 줍다가 너무 빡빡하고 힘들어서 막 진땀이 나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선풍기 앞으로 와서 요거 선풍기 앞으로 와가지고 여기까지 떴어요. 아직은 하찮은 양인데 또 이게 막 바늘을 여러 개 끼워놓고 하려니까 막 잘 안 돼서 막 지금은 좀 한 곱이 넘겼고요. 그래도 한 3단 정도 떴네요. 3단 정도 뜨니까 좀 덜 빡빡하고 할만해졌습니다. 저의 로샤가 요만큼 남았어요. 요거 가지고 카라랑 그 몸통의 바디 햄 부분, 몸통 아래쪽에 고무단을 아직 안 했거든요. 그거까지 해야 되는데 모자라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열심히 또 뜨고 만나요. 안녕하세요. 뜨개뜨개한 하루의 소니아입니다. 잘 지내셨나요? 저는 2주 동안 또 뜨개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지냈던 것 같고 최근에는 비가 한참 와서 그런지 좀 그래도 더위가 조금은 지나가려고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얼마 전에 처서였다는데 이제 슬슬 가을이 또 오려고 하는 걸 보니 또 반갑고 또 최근에는 제가 뜨라마다의 서포터즈 활동을 손염색실 브랜드예요. 뜨라마다의 서포터즈로 활동을 시작하다 보니까 조금 더 제가 원래 이렇게 취미로만 내가 좋을 때 하고 아닐 땐 딴 것도 좀 하고 그랬던 뜨개에 조금 더 불을 지펴서 좀 더 열심히 하게 되지 않았나. 최근에는 뜨개 활동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2주 만에 이렇게 또 완성한 걸 들고 올 수 있게 되어가지고 너무너무 기분이 좋고요. 요거는 지난주에 열심히 뜨고 있다고 보여드렸던 로즈마리 스웨터 완성했어요. 드디어 완성한 로즈마리 스웨터. 와, 이 로즈마리 스웨터가 크기도 크기지만 크기도 크기고 뜨는 방법도 그렇고 그래서 좀 기억에 많이 남을 것 같아요. 자, 결과물은 고생한 만큼 예뻐서 마음에 듭니다. 고생한 만큼
뭐랄까 손도 많이 갔지만 그만큼 완성도 있다는 느낌도 들고 이제 뜰 때 많은 이제 의구심을 가지면서 와 이거 이렇게 떠도 되나 하면서 열심히 떴는데 그 보람이 있어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 스웨터는 로즈마리 스웨터라는 이름이고 그 레이블리에서 구입하실 수 있어요. 레이블리의 영어 도안으로 구입을 하실 수 있고 네, 이름처럼 로즈마리 허브 무늬가 앞이랑 뒤에도 있습니다. 뒤에도 무늬가 있고요. 제가 이 도안을 보자마자 바로 구입을 했었는데 마음에 들었던 포인트가 바로 이 넥카라. 이 넥카라가 더블 두 겹으로 해가지고 되게 도톰도톰하거든요. 이 도톰하고 오동통통 귀여운 카라랑 앞이랑 뒤에 있는 요 무늬 스티치 때문이었는데요. 막 복잡해 보이지 않지만 좀 포인트가 되는 심심하지 않은 그런 무늬에다가 좀 전체적으로 이 스웨터 모양이 동글동글 하잖아요. 제가 또 동글동글한 옷을 또 좋아해가지고 이런 좀 동글동글 귀여운 이 옷 쉐입 이런 게 마음에 들어서 바로 도안을 구입을 했던 것 같아요. 뜨는 방식은 탑다운이에요. 이 어깨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뒷판 따로 뜨고 앞판 따로 뜨고 그래서 이 아몰에서 연결해서 원통으로 이렇게 뜨다가 나중에 어깨를 이어요. 나중에 어깨를 잇는 이유가 이제 저는 이 도안을 살 때 요 카라랑 요 몸통에 이 로즈마리 허브 패턴 요걸 보고 이제 구입을 했지만 숨겨져 있는 또 귀여운 포인트가 있는데요. 바로 요 블레이드라고 하나요? 요 다운 무늬 스티치. 요게 양쪽 소매랑 몸통 이 밑단에도 들어가 있고요. 몸통 밑단에도 이 다운 스티치가 있고 그리고 하나 더 어깨에도 요 스티치가 있어요. 3니들 바인드 오프라고 하는 이제 편물 두 개를 잇는 방식 있잖아요. 이제 그거랑 유사한데 약간 더 이 다운 무늬를 잘 보이게 하기 위한 스티치 방법을 이 도안에서 소개를 해 주시거든요. 뭐 원래 있는 기법이기는 하겠죠. 그걸로 해서 조금 더 이 다운 무늬가 더 잘 보이게 그렇게 되는데 이 어깨에 보이는 이 다운 무늬 스티치가 이 소매보다 되게 좀 하찮잖아요. 이제 그 이유가 원래는 이렇게 두툼하게 됐어야 됐는데 제가 도안을 제대로 읽지 않는 바람에 제대로 읽지 않고 막 다 하고 나니까 더 두껍게 했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됐지만 어깨는 이미 다 이어버린 상태였던 바람에 그냥 그렇게 원래 그런 척 그렇게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다운 무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 소매랑 몸통 부분도 어떻게 뜨냐면 이렇게 되게 처음 떠봤는데 이 소매는 탑다운으로 뜨고 여기 고무단은 여기서 코를 잡아서 이 방향으로 떠가지고 여기서 아까 그 두 개를 이어서 다운 무늬를 만드는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런 방법을 처음 해봐가지고 사실 좀 번거롭다는 생각을 하기는 했는데 그래도 뭔가 그래서 그런지 이 마무리 요 소매 끝단 있잖아요. 요 소매 끝단을 막 돗바늘 마무리를 하거나 코바늘 마무리를 하면 이제 신축성에 좀 걱정이 되는데 여기서 코를 잡았다 보니까 그 신축성 문제는 막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괜찮아서 결론적으로는 괜찮은 방법이었다. 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도안상에서는 그 처음에 코를 잡을 때 튜블라 바인드 오프를 하라고 되어 있는데 또 그걸 하다가 제가 좀 잘못해가지고 흔들고 잡아서 막 처음에 막 하다가 이쁘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짜증이 나가지고 그냥 롱테일 캐스톤 그냥 코잡기로 해버렸어요. 여기 튜블라 캐스톤으로 했으면 되게 귀엽고 예뻤을 텐데 뭐 어쩔 수 없지요. 그래도 신축성 있게 잘 괜찮습니다. 마음에 들고요. 그리고 이걸 뜨면서 있었던 또 일은 여기 무늬가 두 가지 패턴이 반복되는데요. 요 무늬와 이렇게 반복이 되는데 제가 앞판에서 요 무늬를 통째로 빼먹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위 탑다운이어가지고 한 요 정도 뜨고 이 무늬를 제가 통째로 빼먹은 걸 발견해서 그 요 부분 이제 싹 풀고 고쳤는데, 제가 이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제가 깜빡한 게 지금 방금 생각이 났어요. 아, 어떡하지? 요 스티치인데요. 요 무늬는 코수가 변하지 않고 이렇게 꼬는 무늬여가지고 괜찮은데, 요 스티치 있죠? 얘는 그 가로로 술을 놓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할 때는 실이 더 많이 필요해요. 이게 감아야 되니까. 그래서 수정을 할 때는 요거를 넣을 수가 없었던 거죠. 실이 그 뒤에 감겨있는 실이 부족하니. 그래서 요거는 지금 따로 덧수를 놓은 거거든요. 근데 이쪽에 그 당시에 너무 귀찮아가지고 아, 덧수 나중에 놔야 되겠다 하고 이쪽은 넘어갔었는데, 이제 지금 생각났어요. 여기는 제가 마이크로 가려놨는데 없어요. 이 영상 촬영 끝나고 해야 되겠다. 그냥 여러분들 흐린 눈 하시고 요게 똑같은 게 여기에도 있다고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마이크를 꽂고, 이게 하나 빼먹은 게 사실 뒷판에도 하나 있어요. 뒷판에도 하나 더 넣어야 합니다. 우와, 제가 이거를 3번째 사이즈로 떴어요. 처음에 이제 사이즈표를 보고 사이즈를 정할 때에는 이제 2번째 사이즈로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게이지 스와치를 냈더니 원작이랑 게이지가 달라서 아, 그럼 3번째 사이즈를 보고 뜨면 내가 원하는 사이즈가 나오겠다 라고 해서 3번째 사이즈를 시작한 거죠. 근데 뜨다 보니까 제 생각보다 너무 커진 거예요. 지금 이것도 이 가슴둘레 부분 굉장히 크죠? 너무 커져가지고 이 한 단도 너무 길고, 아, 이렇게 펑퍼짐하면 내가 이거 입을 수 있나? 너무 막 후줄근한 거 아닌가? 그런 걱정을 막 했었는데, 그래서 아, 몸통 합치고 한 요 정도까지 떴을 때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 사태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이 커지는 것도 커지는 거지만 제가 뜨라마다 서포터즈로 손염색 실 한 타레를 이용해서 뜨고 있던 와중이었기 때문에 이 실이 부족하면 이제 실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거기서 고민을 하다가 아, 그 대신에 좀 크롭으로 만들고 어떻게 그래도 끝까지 해보자. 이제 와서 풀을 수는 없지. 그래서 완성까지 일단은 달리긴 달렸는데, 그래서 제가 원하는 길이,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떠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그 길이보다는 조금 짧게 떴어요. 이제 더 길게 뜨고 싶었던 이유가 이게 아무래도 콘사를 이용한 거니까 세로 수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좀 더 길게 뜨려고 했었는데, 그래서 제 계획보다는 길이가 조금 짧아졌고, 다행히도 실은 부족하지 않고 이렇게 가슴둘레가 큼직큼직, 여기 무려 그 단면 길이가 60cm 넘을걸요? 60cm 넘을 거고, 그리고 여기 총 길이는 한 47cm 정도가 됩니다. 그래도 다행히 실이 요만큼이나 남았어요. 생각보다 꽤 많이 남았죠? 요렇게나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요만큼 되게 많이 남아가지고 몸통을 좀 더 늘릴까를 고민을 했었는데, 이게 또 무늬가 깨지지 않고 적당히 자연스럽게 잘 끝내려면 어디에서 그 그러니까 길이를 더 늘리되 이 무늬 패턴의 몇 번째 줄에서 이제 끝내는 게 좋다, 이런 지침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따르려면 한 이만큼을 더 떠야 되는 거예요. 또 그거는 또 너무 길다 싶어가지고 그냥 여기서 마무리를 하기로 했죠. 그래서 요만큼 남았는데 분명히 게이지를 스와치 떠서 게이지를 낼 때에는 분명히 그렇게 쫀쫀했던 스와치가 스웨터를 뜨기 시작하면서 그렇게 커질 줄이야. 코가 큼직해져가지고 이렇게 큼직큼직한 스웨터가 됐습니다. 근데 되게 다행스럽게도요, 그렇게 크다고 느껴지지 않으시죠? 근데 이렇게 제가 팔을 들었을 때 몸통을 많이 줄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렇게 코수를 줄인 게 아니고 마지막에 고무단 연결할 때 코수를 확 이렇게 벌룬처럼 줄이거든요.
그래서 좀 그 허리가 잘 맞다 보니까 그렇게 크다는 느낌은 안 드는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로 레이스 얀을 합사를 해서 그런지 이 길이가 세로 수축이 거의 없었어요. 그냥 콘사로만 이용해서 옷을 떴으면 아마 10% 정도 줄었을 텐데, 제가 레이스얀 합사를 해서 그런지 그래서 그런지 줄어들지 않고 그냥 그 처음에 떴던 그대로 나오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말릴 때 이 길이는 줄어들면 안 되니까 조금 쭉쭉쭉쭉쭉쭉 이렇게 펴가지고 말리긴 했는데, 이제 소매는 줄어들 거 감안해서 충분히 넉넉하게 떠서 이렇게 따로 막 쭉쭉 늘리고 그렇게 말리지 않았거든요. 그런데도 사실 지금 소매가 길어요. 제가 이렇게 손을 빼고 있지만 사실 이걸 이렇게 빼가지고 내리면 보세요. 이렇게 손을 다 덮거든요. 그러니까 저의 예상은 떴을 때 요 정도 길이로 뜨면 세탁하고 수축이 되고 나면 한 요 정도가 될 거라고 그 기대를 했던 거예요. 근데 다 바삭바삭하게 다 잘 말랐는데도 이렇게 소매가 길어가지고 수축이 진짜 거의 없었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레이스얀 그 콘사의 합사에도 그렇게 수축이 많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저도 좀 참고를 해야겠어요. 워낙 콘사를 많이 쓰다 보니까 늘 수축하는 거에 익숙해지다 보니 당연히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했네요. 또 뭐 소매는 여기 고무단이 있어서 막 시도 때도 없이 흘러내려오고 그런 정도는 아니라 뭐 여차저차 괜찮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몸통 길이가 짧아지지 않은 게 너무 다행이에요. 너무 짧아서 못 입을까 봐 그거 좀 걱정하긴 했거든요. 그리고 이 옷을 뜰 때 특히나 너무나 힘들었던 거, 이 옷이 이 넥라인 도톰한 이 두 겹의 넥라인 이 카라 있잖아요. 진짜 지금 봐도 진짜 너무너무너무 마음에 드는데 이거를 마지막에 떴어요. 이 옷을 뜰 때는 그냥 둥그렇게 이 넥라인을 파고 마지막에 이 넥라인에서 코를 주어서 카라를 뜨거든요. 근데 넥라인에서 이걸 두 겹으로 하기 위해서 넥라인에서 코를 주울 때 바깥에서 한 번 줍고 그 안쪽에서 또 한 번을 주어서 그거를 원통으로 만들어서 이 두 겹의 카라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 두 번을 주기 위해서 겉에서 이렇게 코를 주우면 이렇게 코를 줍고 하면 이 아래쪽에, 그러니까 뒷면에 요 범프가 생기잖아요. 거기에서 코를 주어야 하는데 이게 이 편물의 색깔이랑 제가 코를 줍는 색깔이랑 어차피 같은 실을 쓰다 보니까 진짜 너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코를 하나하나 당겨가면서 당겨지는 그 아래쪽에 실을 찾아서 이 코를 줍는데 이거 줍는데 진짜 몇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눈도 아프고 고생했어. 진짜 고생했어. 이제 제가 요령도 없었겠죠. 제가 이렇게 양쪽에서 코를 주워본 적이 없으니까 아마 되게 고수분들은 잘 하실 텐데 저는 이걸 처음 주워보다 보니 진짜 너무 고생했어요. 거의 몇 시간 쓰고 이게 또 코를 이렇게 주었으니까 실이 팽팽하게 당겨져서 이 아래쪽에 이 범프에다 바늘을 또 이제 집어넣기가 어려웠는데, 그래서 막 좀 되게 뾰족한 바늘로 찌르니 뭐 다른 것도 막 실이 다 갈라지고, 그래서 그걸 줍는데 아주 고통스러웠던 기억이 납니다. 이게 쉽지가 않아서 실 뜯는 것 대신에 제 머리를 많이 뜯었어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여곡절 끝에 만들어진 카라예요. 또 고생한 만큼 카라 모양이 진짜 예쁘게 나와가지고 너무 마음에 들어요. 사실 이 카라를 뜨다가 이제 실 모자랄까봐 걱정이랑, 그리고 너무너무 지겹다 그래가지고 도안에서 뜨라고 하는 것보다 제가 사실 한 1cm 정도를 덜 떴어요. 그래도 뭐 나쁘지 않고 마음에 듭니다. 카라예요. 되게 오동통하죠? 그리고 요 끝에는 키치너 스티치로 마무리를 한 건데, 이제 제가 키치너 스티치 별로 안 좋아하지만
열심히 했더니 또 예쁘게 나와가지고 되게 마음에 들어요. 잘했어. 이 카라 만드는데 진짜 진짜 고생을 했어요. 제가 요 오동통한 두 겹 카라에 되게 로망이 있었는데, 그래서 위시리스트에 담아둔 모드티랑 패트니트 작가님의 모드티랑 엘리자베스 블라우스, 이제 그것도 이런 도톰한 예쁜 카라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제 그것들도 이제 위시리스트에 담아놨는데, 그거는 과정샷을 보니까 코를 2번 줍는 게 아니고 요 끝에서 주디스 매직 캐스톤 뭐 이런 걸로 시작하는 것 같던데, 그러면 좀 나으려나요? 그러면 코를 2번 줍는 것보단 나으려나? 네, 그래도 힘든 만큼 또 뜨개는 좀 복잡하고 뭐랄까 번거롭고 손이 많이 갈수록 또 예쁜 좋은 결과물이 나오는 것 같아요. 진짜 역대급으로 고생했다 싶지만 그래도 꽤 잘 입을 것 같은 스웨터가 됐습니다. 저는 이게 주변에서 이거 뜨기 괜찮냐고 하면 그러니까 결과물이 너무 예쁘니까 너무 만족스럽고 강추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 카라 뜨기가 좀 고통스러웠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카라 뜨기 고통스러웠다. 하지만 너무너무 예쁘다. 이렇게 도안이랑 요 디자인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실 보여드려야죠. 실 요만큼 남은 거 남았습니다. 제가 이 뜨라마다의 서포터즈로 9월의 컬러인 로즈샤벳이라는 컬러예요. 이 로샤라는 컬러를 받았어요. 그래서 요 로샤, 이 레이스얀을 합사해서 스웨터를 뜨는 것이 저의 이제 미션이었는데, 어느 정도 톤 다운 되면서도 이제 적당히 약간의 여름의 기운이 남아있는 좀 화사한 색감의 염색실이에요. 빈티지 장미 느낌이 나요. 쨍한 장미보다는 조금 부드러운 장미의 느낌이 나고, 타레실로는 좀 더 분홍색의 느낌이 강했었거든요. 근데 감으니까 조금 더 웜한 피치빛이 많이 올라왔고, 그리고 중간중간 이렇게 갈색이랑 여기 진한 장미 줄기처럼 진한 풀색 스패클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포인트가 되는 부분이 되게 편물을 더 예쁘게 만들어주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제가 뜬 편물을 보셔도 핑크빛이랑 피치빛 중간중간에 브라운 갈색 계열로 톡톡 튀는 한 개씩 코가 보이죠? 여기도 진한 풀색. 이제 이런 포인트들이 손염색실 레이스얀 합사했을 때 이제 뜨는 작품에 귀여운 느낌을 보태주는 것 같아요. 저는 요즘에 이런 스패클 들어간 게 되게 좋더라고요. 스패클 없이 그냥 부드럽게 색이 이어지는 그런 컬러웨이의 손염색 실들은 전체적으로 잘 어우러지는 그런 느낌, 분위기를 낸다면, 이런 스패클은 중간에 콕콕콕콕 나오는 게 편물에서도 보이니까 되게 귀여운 느낌이 드는 거 있죠. 그래서 이거랑 어떤 분홍색을 합사를 해볼까, 제가 가지고 있는 분홍색 콘사들 중에서 좀 어울릴 만한 것들을 몇 개 가져다가 스와치를 냈었어요. 요게 이제 그건데요. 여기에서 몇 번째 건지 딱 아시겠죠? 이렇게 맨 위에 걸로 했어요. 좀 쿨한 분홍색도 써보고 웜한 분홍색도 써보고 했는데, 이제 요것들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것이 이제 맨 위에 요 컬러여서 요걸로 무늬 스와치를 내보고, 처음에 염색실이기 때문에 이 무늬가 잘 안 보일까봐 그게 좀 걱정이었는데, 무늬도 잘 보이면서 실의 느낌도 잘 보여요. 너무 이제 베이스색이랑 너무 똑같아가지고 또 손염색 실을 쓴 게 잘 안 드러나면 그것도 좀 아쉬우니까 어떤 베이스 실을 쓸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용한 콘사는 요거고요. 요거는 제가 따로 정보를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거를 이 실 종류가 베이비 알파카 30%에 울 70% 이렇게 혼방이 된 순모실이고,
이게 16수 2합이었던 것 같아요. 16수 2합의 실이어서 요거 2겹, 요 콘사 2겹이랑 요 레이시안 1겹 요렇게 해서 4.5mm 바늘로 떴고요. 요거 색깔을 제가 지금 콘사 샵에서 어떤 색이랑 제일 비슷할까 여러 콘사 샵에서 이렇게 좀 뒤져봤는데 또 이제 화면으로 보는 거라서 그런지 이 실이랑 이게 같은 색이겠다라는 확신이 잘 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용한 실 요거는 화면으로 보시면 이게 제일 비슷한 색이지 않을까 싶고, 약간 채도가 낮은 연분홍색, 좀 탁한 연분홍색 그런 느낌입니다. 약간 연보라의 느낌도 살짝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너무 분홍분홍하지 않다 보니 분홍분홍한가요? 너무 분홍분홍하지 않다 보니 이제 부담스럽지 않게 여기저기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색감으로 잘 만들어졌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이제 제 요 편물은 제가 사진 찍는 기술이 막 그렇게 썩 뛰어나지 않다 보니 뜨라마다 인스타그램 공식 피드에서 편물 보실 좀 더 정확한 색감으로 편물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뜨라마다의 사장님께서 사용하기 좋은, 사용하기 어렵지 않은 손염색 실을 염색을 하고 싶었다라고 하셨던 말씀처럼 로샤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쿨톤 핑크든 웜톤 핑크든 좀 분홍색 계열이랑은 그냥 다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근데 다른 서포터즈 분들이 뜨시는 걸 보니까 화이트 계열이나 베이지색 계열이랑도 다 무난무난하게 잘 어울리더라고요. 제가 완성한 요 로즈마리 스웨터에 대한 설명은 요 정도로 드리고요. 저는 요런 동글동글한 좀 귀여운 느낌이 나는 요런 스웨터의 쉐입을 정말 좋아하는데, 저랑 비슷한 취향이신 분들은 되게 좋아하실 것 같은 디자인이에요. 동글동글한 카라와 좀 적당히 여리여리해 보이는 요런 드롭 숄더에다가 이렇게 허리 쪽에서는 좀 모여서 약간 여성스러운 그런 느낌이 나기도 하고, 중간중간 고생을 좀 하기는 했지만 네, 저는 추천드립니다. 마음에 드는 도안이에요. 그럼 완성작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는 제가 뜨고 있는 거 좀 보여드릴게요. 짜잔! 코니퍼 스웨터예요. 다시 이제 열심히 뜨고 있는 코니퍼 스웨터입니다. 요거 뜨라마다 로샤로 로즈마리 스웨터를 뜨기 전에 이제 열심히 뜨다가 테스트 니팅 시작하면서 이제 잠시 넣어두고 넣어 놓았던 편물인데요. 그때 몸통까지 뜬 거 한번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영상에서. 그리고 저는 이제 몸통 다 뜬 데다가 소매 한쪽 다 했고요. 요거는 전에 한 반 정도 뜬 상태에서 방치해뒀었는데 어제 따끈따끈하게 요 소매 끝까지 다 알차게 떴습니다. 요거는 바인드 오프도 코마금도 돗바늘로 동글동글하고 귀엽게 했어요. 오랜만에 이 두코 고무뜨기에 튜블라 바인드 오프 하려니까 잘 생각이 안 나가지고 조금 헤맸습니다. 그래서 한쪽 팔을 따끈따끈하게 다 완성을 했고, 이제 반대쪽 소매에 코를 잡아서 떠 내려가고 있어요. 지금 아주 귀여운 정도의 소매가 달렸습니다. 이게 손염색 실을 합사해서 뜨는 거여서 이 무늬가 잘 안 보일까 좀 걱정도 했었는데요. 생각보다 무늬가 너무너무 잘 보이죠. 이제 겉에서 멀리서 보면 무늬가 잘 보여서 좋고, 또 가까이에서 보면 되게 팝한 컬러들이 콕콕콕 박혀 있는 게 보인다고 할까? 요거 합사한 염색실이 뜨라마다의 레인보우 샤베트 레샤 컬러인데요. 요게 원래는 그렇게 튀는 팝한 그런 색감보다는 좀 더 여리여리하고 귀여운 그런 느낌에 더 가까운데, 좀 칙칙한 채도가 낮은 팥죽팥죽 콘사에다가 합사를 했더니 되게 좀 팝한 스프링클? 무슨 되게 톡톡 튀는 좀 그런 알갱이들 있잖아요. 아이스크림에 뿌리는 거. 스프링클이라고 하나요? 그런 것처럼 되게 톡톡 튀는 귀여운 느낌이 나더라고요.
저 그런 귀여운 느낌이 마음에 들고요. 요것도 그 손염색실 합사해서 무늬 있는 거를 뜰 때 잘 안 보일까봐도 걱정이, 무늬랑 잘 어울리지 않을까봐도 걱정을 했었는데 처음에 요거 작품을 선택을 할 때. 근데 이런 좀 저는 나름대로 꽤 저는 나름대로 꽤 과감한 시도였다는 생각을 했는데, 저 되게 완전 좀 막 잘 어울리는 것만 찾고 모험 잘 안 하려고 하거든요. 나름대로 모험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결과물이 귀엽게 잘 나와서 되게 기분이 좋아요. 뭔가 나의 도전이 성공했다 요런 기분? 특히 무늬뜨기 부분도 그렇지만 저는 요 안뜨기 부분이 진짜 너무 마음에 들어요. 안뜨기 부분이 특히 귀엽다는 느낌이 들고, 요 코니퍼 스웨터 도안이 되게 상세하더라고요. 그래서 소매 부분도 그냥 무늬 반복되는 차트만 주시는 게 아니고 그 줄임까지도 그 소매 차트 안에 다, 줄임 부분 차트에 다 들어가 있어가지고 되게 차트가 상세하다 하면서 떴어요. 되게 친절하게 도안을 쓰시는 스타일이시구나 하고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요 소매를 뜨면서요. 그래서 그 차트를 보면서 줄임을 하고 차트가 끝나는 순간 소매 다 떴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입어보기도 전에 바로 고무단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입어보고 소매 길이 좀 보고 소매 길이 부족하면 조금 더 떴어도 좋았을 텐데, 그때 다 떴다 하고 바로 고무단을 들어가서 나중에 고무단을 뜨다가 입어보니까 조금 짧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아쉬움을 담아서 그 소매를 조금 더 떴습니다. 근데 제가 이 소매를 뜰 때는 이 로즈마리 스웨터 세탁 전이었거든요. 그래서 얘를 세탁해보니까 세로 수축이 없었잖아요. 거의 세로 수축이 없었으니까 이것도 뭐 세로 수축 거의 없지 않겠나. 그래서 소매도 뭐 짧지 않겠거니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발. 그래서 이번 주말 남은 시간들은 요 남은 한쪽 소매를 위해서 좀 불태워 볼 생각이에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이 손염색실 합사하는 거에 푹 빠졌지 뭐예요. 이거 너무 재밌는 거예요. 물론 손염색실 이 레이스얀을 합사할 실을 결정하는 거가 너무 선택지가 많으니까 그게 너무 힘든 과정이기는 했는데, 그 실과 조합을 선택을 하고 도안을 정하고 떠 내려갈 때 그게 너무 재밌어요. 이런 무늬에도 색깔 하나하나가 톡톡 튀게 나오는 그런 것도 너무 재미있고, 그 스페클 있는 경우에 요걸 뜰 때는 스페클 들어가 있는 진한 코가 하나하나 나올 때마다 되게 기분이 좋았던 기억이 납니다. 결과물도 너무 마음에 들고요. 그래서 요즘 이 손염색실 합사하는 게 너무 재밌어서 최근에 손염색실을 이용한 뜨개 함뜨에 들어갔어요. 리미그림님과 소담님이 같이 진행을 하시는 함뜨방에 들어갔는데, 이제 메인은 손염색실이 주인공이 되는 스웨터나 가디건 뜨기가 주제거든요. 그래서 어제는 이제 이걸 좀 뜨다가 말고 손염색실로 뭘 뜰까 도안 검색도 좀 해보고 실도 골라보고 합사실도 여러 가지 막 콘사 잔뜩 꺼내가지고 합사실 좀 고르고 했는데, 또 제가 얼마 전에 그 옛날 오래된 콘사 정리를 또 했잖아요. 그래서 또 그 중에서 쓰고 싶은 거예요. 옛날 거니까 빨리 이것부터 써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 옛날 실 위주로 이렇게 해가지고 스와치도 내보고 했는데, 선택지가 너무 많다 보니까 아직도 스와치만 떠놓고 뭘 이렇게 결정을 하지를 못했어요. 도안도 제가 이미 가지고 있는 실이랑 제가 이미 가지고 있는 도안이 많으니까 도안도 많고 저 책도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 가지고 있는 것 도안 중에서 하나를 골라야지 라는 생각으로 이제 라이브러리에서 막 이제 구경을 하는데, 이게 왜 분명히 살 때는 이거 당장 뜨고 싶어 라는 마음으로 샀는데 막상 뭔가를 뜨려고 하면 아직 사지 않은 도안에 더 눈이 가는 건지 이게 참 미스테리해요. 어디까지 얘기했지? 제가 사실은 영상을 찍는다고 해서 남편이 장을 봐오겠다고 하면서 밖으로 나갔었거든요.
이제 돌아와 버렸어요. 저는 그래서 급격하게 자신감과 목소리를 잃었어요. 이제 계속 하라고 방에 들어갔는데 집 나간 자신감이 돌아오지 않아요. 남편이 이렇게 보더니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아주었습니다. 계속 찍으라고요. 어디까지 얘기했지? 그래서 잠깐 당황하느라고 지금 어디까지 얘기했는지가 생각이... 새로 들어간 함트 얘기하고 있었죠. 그래서 도안 얘기하고 있었구나. 그 도안 왜 이상하게 사놓은 도안도 분명히 그 당시에는 당장 이걸 뜨겠어 라는 마음으로 샀는데 도대체 왜 뭘 뜨려고 하면 아직 사지 않은 도안에 더 눈길이 가는 것인가. 이상한 일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어제 좀 실 감아놓은 거랑 스와치 조금 떠놓은 거 있는데 그거 좀 보여드릴게요. 요번 손염색 실 뜨개의 주인공은 짠! 요거예요. 하늘색, 제가 최근에 분홍색 느낌 나는 것만 엄청 많이 떴다 보니까 좀 다른 색을 떠보고 싶어서 하늘색이랑 연보라색이 들어가 있는 염색실을 골랐어요. 요거 아마도 저번에 그 비너스 쇼를 뜰 때 무슨 실로 뜰까 막 이것저것 고르다가 나왔던 후보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하늘색 베이스에 연보라색도 조금 들어가 있고 화이트도 좀 보이고요. 요런 여리여리한 느낌입니다. 요거는 갸또얀. 이름은 따로 없네요. 슈퍼워시 메리노울 100%고 레이스얀 띠지를 아직 버리지 않았어요. 이제 원래 저의 성격 같았으면 그냥 떼자마자 바로 버렸을 건데 영상 찍어야 되니까 최소한 영상을 찍을 때까지는 그 옷을 다 완성할 때까지는 가지고 있으려고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생겼고 또 이게 하늘색 베이스가 하늘색이니까 이제 무난한 하늘색과 민트색 약간 푸른빛에 도는 민트색이랑 회색을 꺼내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합사 스와치를 좀 떠봤는데 어떠세요? 일단 첫 번째 후보가 이 하늘색이고 두 번째 후보가 요거는 멜란지 그레이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이 요게 블루민트 요런 색이랑 합사한 거예요. 근데 제일 잘 어울리는, 그러니까 한 몸처럼 어울리는 거는 요 하늘색인데 뭐랄까 너무 한 몸 같지 않은가. 너무 한 몸 같아서 손염색실을 사용한 티가 너무 안 나는 것이 아닌가. 약간 제가 너무 쪼만하게 떠서 그런 걸까요? 너무 티가 안 나는 것이 아닌가. 뭔가 할 거면 좀 티가 나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그래서 저는 요 민트색이랑 이 블루민트 요 색상이랑 이것도 괜찮지 않나요? 요 그레이, 멜란지 그레이, 여기에서 콕콕 보이는, 은근하게 보이는 요 손염색실의 스티치도 괜찮지 않나요? 은근 잘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사실 지금 멜란지 그레이랑 합사한 요 중간께 마음에 들거든요. 요거랑 고민이 됩니다. 근데 그냥 차라리 아주 잘 어울리는 요 하늘색도 괜찮은 것 같고, 민트색도 괜찮고, 요 멜란지 그레이랑 여기 이 하늘색 요 실은 저번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그 오래된 콘사로를 쓴 거예요. 노블레스. 그리고 얘는 그 별실닷컴에서 샀던 가을 하늘이라는 바로 그 실. 고민입니다. 이번에는 무늬 뜨기 많이 했으니까 이번에는 무늬 없는 메리아스 무늬가 주가 되는 그런 좀 입기 편한 거를 떠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후보는 푸티니트의 스톡홀름 브이넥, 많이들 뜨셨는데 저는 뜨지 않았거든요. 그래, 많이 뜨시니까, 그리고 예쁘잖아요. 그거 아니면 최근에 나와서 핫했던 엘리자베스 블라우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사놓은 도안이거든요. 이제 브이넥 스웨터인데 이미 사놓은 도안이라서 이 푸티니트의 요 도안은 제가 아직 사지 않은 겁니다. 구입하지 않은 도안인데 자꾸 눈에 들어오네요. 이제 이미 사놓은 도안을 쓰려면 지금 있는 이 브이넥 스웨터 이름이 제가
띄워드릴게요. 이제 요건데 요거랑 이 도안을 살 때는 이거 되게 잘 입을 것 같다 하면서 바로 샀던 건데 이게 또 왜 사지 않은 나머지 두 스웨터에 좀 더 마음이 가는 것인가. 그래서 아직 뜨지 않았지만 새로 코 잡을 뭔가도 지금 고민 중이에요. 지금 뜨고 있는 거 얘기는 여기까지 드리고요. 제가 여태까지는 주로 영상을 2주 동안 아니면 한 달 동안 뜬 것들이라는 것을 주제로 완성한 거, 뜨고 있는 거 이렇게 보여드렸었는데 드라마다 서포터즈를 하게 되면서 요거 로샤, 이 손연색실 한 타래로 뜨는 과정들을 중간중간 좀 찍어보고 뜨개 기록, 뜨개 로그를 만들어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좀 어색한 영상의 그 포맷이었는데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영상을 찍는 과정이 이제 한 그 섹션이 지나갈 때마다 아니면 뭔가 제가 실수를 해가지고 하고 할 때마다 그럴 때마다 이제 카메라를 찾게 되다 보니까 뭔가 실수 모음집, 괴로운 모음집 같은 게 된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하는데요. 근데 나중에 제가 손염색실 로샤가 생각날 때 저도 한 번씩 열어볼 수 있는 그런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로샤는 9월 출시 예정인 컬러이니 이제 가을에 만나보실 수 있을 거고요. 저는 뜨라마다의 그 다음 컬러 테스트 니팅으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